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발언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내일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3년 대북 송금 수사를 받던 중에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면서 술자리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지목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주장이 위증인지 가리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배심원단과 함께 1313호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의혹 당일 저녁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생수 4병, 담배 등이 결제된 내역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당시 특위위원들이 직접 시연하기도 했던 장면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사실 앞 창고라던 술자리 장소는 검사실 영상 녹화실로, 날짜는 2013년 6월 18일에서 5월 29일을 거쳐 5월 17일로 바뀌는 등 수차례 번복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술자리가 있었던 5월 17일 저녁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것 때문에 날짜를 헷갈렸다는 겁니다. 내일은 사건의 핵심인 박상용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후 배심원 평의와 선고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재판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를 들면 연어술 파티 있었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걸 고발했고 그게 재판이 되는 거. 검사들이 위증죄로 기소를 한 것이고. 위증죄로 이게 법정이나 국회에서 말한 게 위증이다. 예, 예. 근데 그거 하나만 재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쪼개기 기소를 김성태 씨가 했는데 그 쪼개기 기소를 한 이유가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공소권 남용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날 이 배심원단 확정하는 내용들까지는 좀 살펴봤었습니다. 뭐 너 유튜브 뭐 보니? 라고 물어보고 뭐 본다 그러면 너 빠져. 뭐 이게 이제 미안하게도 뉴스다이브에게는 안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물어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펜앤마이크 보시니까 이제 막 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배심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심원들 원래 500명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나는 대학 나왔고 나는 대학을 안 나왔고 나는 직업이 뭐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재판부가 물어봐요. 우리 이 사건 열흘 동안 할 거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겠냐 못하겠냐. 그래서 못한다고 한 사람은 다 제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 측하고 변호사 측이 하나씩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호를 뽑아요. 배심원들 번호를. 그래가지고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이제 그 배심원들이 앉혀놓고 검사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너는 어제 저기 일관되게 그 뭔가 진술을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진술이 바뀌는 사람하고 누구가 더 믿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현준이가 저는 뭐 일관되게 진술한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검사면 고현준 씨를 배심원으로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놔두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변호사니까 대답하지 말아봐. 고현준 나 이거 일반이니까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서 봤어요. 아 그랬구나. 배심원들 배척하고 하는 거를 저 사람은 밥을 뭘 먹는다, 몇 시에 누굴 만난다 이런 것들을 그 법정 근처에서 보고 막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식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얘는 안 되는 사람, 얘는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얘는 놔둘 사람 이거 막 정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보기에 검사 측에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을 빼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빼라고 했는데 괜찮냐. 예. 근데 우리가 싫다 그러면은 사실은 판사가 이제 딱 판단해서 이 사람 뺍니다 안 뺍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 또 예.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저쪽에서 빼고 싶다 그런 사람은 또 무조건 빼게끔 돼 있고 이제 그게 있어요. 4개씩 이제 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질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한에게 물어보는 거지. 펜앤마이크, 고성국 TV, 전환길 TV, 그다음에 뭐 뉴스다이브, 겸공, 매불쇼 어떤 거 보세요? 대답해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 그리고 그 중에 겸공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아 있었어. 배척. 그 사람은 검사 중에서 제일 배척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는 하나 물어본 게 나도 너무 웃기지 재밌었지 않아요? 내가 물어본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게만 나오면 이제 과정이 어때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본 거지. 뭐 뻔한 질문이긴 그렇구나. 하지만.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장혜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결과가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으면은 과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해줘.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내가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그 이화영 변호인 입장에서. 뽑는다. 안 안 뽑지. 왜냐면 사실 잘 박상용의 모르죠. 주장이 그거잖아. 박상용이 중간에 과정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 결론을 내는 거죠. 저분 아니, 이상한데 아니, 좀 좀 변호사 어려운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배심원은 못 하겠다. 아니 변호사가 저런 판단하면 안 돼요. 난 사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네. 방청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10명을 다 뽑아요. 근데 그 중에서 7명만 본 배심원이고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에요. 근데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 아무도 몰라. 아, 그래. 판사도 몰라. 우리는 뽑아는 놨는데 그 밀봉해놔 가지고 안 보고 이제 밀봉해놔 번호만 집어넣어놓고 판사도 몰라 변호사도 몰라 검사도 몰라 본인들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유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이걸 보면서 조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만 복잡하구나.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자체는 뭐 과정은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게 뭐 현장 검증도 예정이 돼 있고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는 부분 뭐 여기 김성태, 박상용 이런 사람들 다 증인으로 나올 거고요. 근데 박상용은 증인으로 나온다는 말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설주환 변호사는 원래 월요일 날 증인 예정이 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월요일 날 갈 건데 월요일 날 현장 검증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현장 현장 면접 검증은 그 수원지검 수원지검. 1313호. 네, 그런데 이제 현장 검증하는 어. 건데 우리가 그 얘기했던 진짜로 이 소주 3병과 물을 살 수 있는지 편의점에서 하는 그런 거 그 있잖아요. 체크를 해본다는 거죠. 그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거는 왜 안 하냐? 이미 국정조사에서 다 했잖아. 술 파티. 네. 요거 조작 기소에 요즘 뭐 의혹을 받고 있는 네. 박상용 검사의 했던 짓거리 중에 하나이지요. 네네네. 이거 저기 본 재판하고 약간 벗어나 있는 요게 이제 당시 술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네. 국회에 나서 증언을 했습니다. 술 파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걸 갖다가 네. 없었다 위증이다 그걸로 걸어놓은 거거든요. 네. 이걸 이화영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해가지고 이제 그 국민 배심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네. 그분들을 그분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이것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 공식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한 결과 진실로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우선은 네.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그냥 신체 기능을 탐지하는 거예요. 아. 보통 이제 맥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누면서 아 뜨거 전기 오르는 거 아니야. 예, 그거는 피부의 그 촉촉한 정도, 습도. 피부 전기 전도도라는 것만 땀이 보는 거고. 나오느냐.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면 몸에 센서를 4개를 붙여요. 하나는 심전도를 보는 거고, 심장이 빨리 뛰는지, 또 하나는 호흡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붙여가지고 피부 전기 흐르는 걸 봐가지고 땀이 얼마나 나는지 보는 거고 마지막 5번째 게, 아니 4번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엉덩이 밑으로 해가지고 의자 같은 데다가 연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거짓 반응 측정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걸 하면 흔히들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을 안 하냐면 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진실을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능력은 높아요.
근데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건 진실이잖아. 진실 여부는 거짓말 탐지기는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위양성은 높은데 위음성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진실 반응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진실 반응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근데 거짓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애매해. 숨길 가능성이 그렇죠. 조금 예, 높아. 그거는 좀 높아. 그래서 이제 밑에 네 번째 센서를 넣는 건데 네 번째 센서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야? 하나는 뭐냐면 똥꼬에 힘주는 거예요. 관략근. 그렇죠. 또 하나가 다리 끝으로 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조언도 해주겠네 변호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신경이 다른 데로 쓰이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일시적으로 반응이 늦어지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똥꼬에 힘을 줘야 되니까 심장이 빨라진다든 호흡이 빨라지는 이 반응이 억제되는 거예요. 이 똥꼬에 몰려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측정하는 게 엉덩이 밑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똥꼬에 붙이는 게. 그렇죠. 똥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 밑에다 깔면 이게 이제 무게감 느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또 항모는 진실의 문이었어. 그게 항모는 진실의 문이었어. 그게 아니고 엉덩이가 미세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세한 걸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도한다라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할 이유는 없어. 네. 이게 신빙성이 그리고 없는데 왜 돈 들여서 해? 일반적으로 나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를 말할까요? 가짜를 말할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자신 경우 있겠지.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탐지를 하는 사람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꽈요. 같은 질문인데도. 그렇죠. 같은 질문인데 여러 번 꼬고 보통 이제 그 거짓된 사실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하는 테크닉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진실, 거짓 반응 확인할 수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진실 반응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법원에서도 진실 반응은 변호사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러면 이화영 지사의 진실 판단은 판사가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 신빙성이 훨씬 높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국민참여재판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진실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명을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화영, 김성태, 그렇죠. 박상웅이라고 이사 있어요. 쌍방울 이사. 두 사람은 측정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이렇게 볼 때 뻔하잖아. 그렇지. 이게 안 클 거라고 봐요. 그렇죠. 한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하고 여기는 진실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네.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짓말 탐지기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심원들이거든요. 네. 판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증을 강력하게 형성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 우리만 봐도 이 심증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좀 가치가 높은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측정을 거부한 2명 중에 한 명인 박상웅 이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카드를 뭐 자기 얘기로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가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소주를 3병을 사고 생수를 3병을 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또 다시 결제로 생수 1병을 더 사요. 그럼 뭐냐 소주 1병당 생수 하나 넣으려고 했겠지. 그 진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가 뭐라 했다. 넣었는데 보니까 소주보다 생수가 더 용량이 크거든. 비거든. 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1병을 더 사고 채운 거 아니냐 소주를.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 왜 샀느냐라고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이 박상웅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소주 산 영수증은 우리 박상웅 정인 법인카드는 맞습니까? 네, 저희 직원 카드입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카드지만 제가 구입한 것이 술은 왜 아니라 사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그날? 차 안에서 먹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술이 아니면 세월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법인카드로 자기 마실 술을 샀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감내하겠다 그거죠. 위법이어도. 음주운전 하려고 차에서 산 거거든. 근데 뭐 직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걸 들으면서 물론 본인이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사로서 회사를 살려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이화영 나와갖고 막 저기 뭐야 김성태 회장 나와갖고 그거 하고 있는 날 바로 그 앞에서 사가지고 소주 3병을 본인이 혼자 차에서 먹겠다고 샀을까요? 그러면 소주 4병이지. 네. 생수 3병은 또 거기서 뭐 어떻게 먹으려고 그걸 샀을까요? 그렇지. 그것도 되게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빠지면 안 돼요. 이화영 그 전 부지사님이 네. 그 거짓 반응을 볼 때 네. 행동 분석도 했거든요. 아, 예.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행동 분석이 있었어요. 제가 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FBI 요원들이 상대방의 진술을 볼 때 눈동자를 유심히 보는 게 그때 얘기한 게 이렇게 보면 그렇죠. 거짓말을 거짓말. 했을 때 이렇게 보면 그렇죠. 진실. 그 과정들을 좀 더 체계화한 게 행동 분석이에요. 1970년대 FBI가 쓰던 거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 게 행동 분석인데 네. 이 행동 분석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영화 그 미드 라이 투 미 기억하세요? 아, 그 영화요? 그렇죠. 몰라요. 무슨 말하면 영화가 아니고 미드인데 네. 무슨 말하면 표정 변화 같은 거 캐치해가지고 이 사람 거짓말한다 진짜 이야기한다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오케이. 거기에서도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계로 봤을 때도 거짓말이 아니다고 판단이 됐고 이 사람을 심리학적, 행동학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게 다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량은 판사가 정하지만 유무죄는 배심원이 정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런 정황을 쭉 보고도 배심원들이 저 사람 거짓말 탐지기 진실로 나왔지만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 저는 정상인 입장에서 너무 이거 국민참여재판 신청 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이 큰 것 같다라는 말씀. 근데 이거 왜 이겨야 되냐면은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소하고도 영향을 끼치는 재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박상현이 한 거거든요. 예. 아, 지금 국민의힘도 종편 나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 야, 김성태가 다 인정했잖아. 음흠. 박용철이가 막 다 인정했잖아. 막 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교도관들이 다 증언하고 법무부에서 다 감찰했잖아요. 네. 이거를 막 확정 안 됐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거짓말 하고 있거든요. 그 저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박상용한테 계속 음식 이렇게 마음대로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항의를 했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도 술 반입이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른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그러려고 생수 산 거 아니야? 모르죠. 알 수가 없어. 어. 오히려 술이라고 하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지. 술을 어떤 교도관들 다 있고 아무리 짬짬이를 한 교도관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한들 그 유리병으로 들고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거 다 뻔한 얘기들인 거예요. 네. 음식반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교도관도 네. 새끼들 진짜 지들끼리 해놓고 나한테 피해 준다. 그렇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렇지. 또 그러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검찰 측 저기 박상용 측 몇 개 되겠죠. 네. 여기서는 우리는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화영 측에서는 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이렇게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중에 빼박으로 드러나도 네. 아유 생수병에 담았대요. 그걸 내가 모르지. 그렇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기에는 조금 충분히 그러지. 아니, 얘들. 걔네들은 그럴 놈들이에요. 아니 그걸 넘들이긴 어. 하죠. 그걸 넘들이긴 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게 좀 검찰한테는 정말 쉽지 않다. 네. 사실 이것도 검찰이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떠밀려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저기 이 거짓말 탐지기 이것도 안 내놓고 있다가 진실로 드러난 거 알고 그렇죠. 하니까 안 내놓을 수 없는 안 상황에서 내놓을 내는 거예요. 수가-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드시 이런 것들부터 진실이 규명이 돼야지 이놈들이 밖으로 벌린 그 대가로 밖으로 벌린 거에서 진실이 들어가면서 안으로 조여올 수 있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진상 규명이 돼가지고 이 조작 기소한 놈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